안녕하세요, 아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움직이기만 해도 신기했습니다. 와, 팔만 들고 걸어가고 넘어지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뉴스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로봇이 실제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물류를 분류하고 공장에 들어가고 반복 작업을 처리하고 사람처럼 공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디비아가 말하는 피지컬 AI도 딱 그 지점입니다.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추론하고 행동하는 AI. 더 이상 화면 속 프로그램이 아니라 몸을 가진 AI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 흐름 속에 갑자기 건담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냐면 건담은 원래부터 단순한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건담은 인간형 기계이고 미래의 전쟁이고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그 상징이 더 이상 만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기업들이 사람 같은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 로봇이 점점 현실 노동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입니다. 반다이는 이 흐름을 보고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언젠가 정말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상황을 읽는 피지컬 AI 건담을 자기식으로 만들어낼까? 테슬라. 로봇을 미래 노동력으로 보는 회사. 먼저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우주과학 기술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테슬라는 확실히 로봇 회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AI에는 옵티머스가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지루한 작업을 수행하는 범용 양쪽 휴머노이드입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단순히 로봇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로봇을 전시용 장난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보는 로봇은 노동 도구입니다. 사람이 하기엔 반복적이고 위험하고 지루한 일을 대체하는 존재입니다. 즉 테슬라의 관점에서 휴머노이드는 멋진 미래의 상징이 아니라 현실 생산성을 바꾸는 수단, 도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왜 무섭냐? 기존 산업용 로봇은 공장 구조가 로봇에 맞게 짜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공간에 그대로 들어가려 합니다. 문을 지나고 복도를 걷고 사람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쓰려는 거죠. 로봇이 인간 환경에 맞춰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 말은 곧 테슬라가 로봇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감성보단 생산성, 전시보단 배치, 장식보단 노동. 이 프레임이 테슬라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건담을 이야기할 때 테슬라를 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로봇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생생하게 로봇 노동을 보여주는 회사. 테슬라가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피규어 AI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극적으로 그 방향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패키지를 분류하는 라이브가 큰 화제가 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단순히 몇 초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해서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로봇 노동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보도에서는 피규어 AI 로봇과 인터넷 패키지 분류 경쟁을 벌였고 사람 쪽이 간신히 이겼지만 로봇이 꽤 근접한 성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피규어 측은 이런 공개를 통해 내구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미있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로봇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버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반복 작업, 연속 분류, 공간 적용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로봇을 쇼 중심에서 노동으로 옮겨놓는 변화입니다. 이게 건담 이야기와 왜 연결되느냐? 피규어 AI를 보면 로봇은 이미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아니라 사람처럼 일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담은 원래 상징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인 것. 사람과 비슷한 형상, 인간의 손발, 인간이 사는 공간에 들어오는 기계. 그래서 피규어 AI의 흐름은 건담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라 산업 변화의 연장선으로 바꿔줍니다. 피규어 AI의 라이브가 시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로봇이 걸어다니는 것보다 로봇이 집요하게 일하는 것에 더 반응을 합니다. 이건 산업적으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로봇이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전 투입 가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죠. 현대차 그룹이 앞서 내세운 실전형 휴머노이드. 그리고 최근 아주 강하게 부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나믹의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CES 2026에서 아틀라스는 그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 아틀라스가 이렇게 중요하냐? 아틀라스는 단순히 멋있게 생긴 휴머노이드가 아닙니다. 이 로봇은 현대차 그룹이 말하는 로보틱스 전략,
즉 현실 산업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로봇이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제조 현장으로 가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식 설명에서도 아틀라스는 실사용과 양산 방향을 염두에 둔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이거 꽤 큰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현대차 그룹이 직접 로봇을 기술 홍보의 중심으로 세웠다는 건 이 로봇이 단순 부속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공장 자동화 장치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미래 핵심 사업의 얼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AI와 노동을 이야기한다면 피규어 AI가 실제 작업 능력을 보여준다면 아틀라스는 실전형 로봇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산업으로 들어가겠는데? 라는 느낌을 줍니다. 결국 아틀라스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이 미래 산업을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중국 가장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경쟁자. 중국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차원에서도 이 산업을 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공장, 물류, 조립 같은 실제 산업 작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은 로봇을 미래 전시물이 아니라 대량 상용화할 산업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중국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에 같은 기업까지 붙으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자동 변형, 음성 제어, 앱 제어, 커스터마이즈 동작이 가능한 트랜스포머를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장난감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만지고 반응하는 로봇 상품입니다. 여기서 진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변형되고 말하고 반응하고 앱과 연결하는 상품형 로봇을 먼저 넓게 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쪽이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수익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다이한테도 꽤 큰 압박입니다. 건담의 세계관은 반다이가 강하지만 하드웨어 상용화와 속도는 중국이 빠르게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빠르게 상품화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로봇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시장에서 먼저 깔리는 쪽이 산업을 가져가니까요. 건담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 이제 반다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반다이 남코는 그래서 을 전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페이지에는 이 파빌리온이 건담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퓨처를 생각하게 하는 장소를 만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반다이가 건담을 단순 상품이 아니라 미래를 체험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다이는 지금도 계속 건담을 미래의 언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건프라를 파는 회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담을 통해 우주, 기술, 인간과 기계, 미래 사회를 상상하게 만드는 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반다이는 정말 피지컬 AI를 건담을 만들까? 답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놓는 소비자용 대형 AI 건담은 당장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형, 체험형, 퍼포먼스형, 상징형 건담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다이의 방식은 그쪽이 더 맞다고 봅니다. 반다이는 기술 자체를 파는 회사라기보다 기술을 서사와 감정으로 바꾸는 회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반다이는 그 모든 흐름을 자기 IP로 번역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담의 미래는 기술이 되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체험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반다이는 정말 강합니다. 왜냐면 반다이는 늘 꿈꾸게 만드는 방식을 잘 알거든요. 그걸 현실 로봇에 붙일 수만 있다면 건담은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건담은 원래 미래를 상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래를 실제 기업들이 하나씩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다이는 그 이름을 새로운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다이는 이 흐름을 그냥 바라볼까? 아니면 언젠가 진짜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건담을 자기 방식으로 보여주게 될까? 지금은 아직 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담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만은 아니라는 것. 현실의 로봇 산업이 커질수록 건담은 다시 미래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하트였습니다.